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반 물리학 보충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수업 시간에 좀 지나쳐 온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보충 강의를 해준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혼자 공부할 사람들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사람들 이 내용대로 공부를 하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봤던 내용들이죠. 17-9절, 20-7절 이게 이제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이제 하나 묶어서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RC 회로하고 RL 회로로 또 같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회로는 18-10절이고 RL 회로는 20-6절이 되겠고요. 또 에너지에 관한 것으로 전기 회로의 일률에 관해서 18-8절. 그리고 교류 회로는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보기는 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역시 이 강의를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바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17-9절에 가보면 축전기의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축전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었겠지만 이 금속판에 전기장을 가해서 이 금속판 내에 전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하를 배치시켜야 되는데 즉 그런 배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하를 이 축전기에 위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전하가 미소 전하가 움직일 때마다 행해진 일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dW를 적분해서 전체 W를 구해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공부할 때 이 어떤 전하량 Q의 전위차를 델타 V만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Q 곱하기 델타 V가 바로 그 전하에 행해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dW를 구해보면 Q 곱하기 뭐 dV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축전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건 C분의 Q가 되잖아요. V는 C분의 Q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dV를 구해보면 C분의 dQ가 됩니다. dQ라는 전하가 전기 용량이 C인 곳에 전하가 이 dQ만큼 계속 축적이 된다면 전압이 dV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V를 이 값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W를 다시 쓰면 Q에다가 C분의 dQ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W를 보면 C분의 Q, dQ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Q는 변수가 돼요. Q 프라임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 Q라고 표현을 했고 대개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소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프라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처음에 비어 있을 때 0에서부터 최종적인 전하량 Q, 대문자 Q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면 Q 프라임은 0에서부터 Q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서 보면 C분의 Q의 제곱이죠. 2분의 Q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할 테니까 그래서 2C분의 Q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일이 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에너지를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을 해줬겠죠. 자, 그런데 Q는 최종적으로 이 저장된 Q는 우리가 C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V는 물론 최종적인
축전기의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Q를 CV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W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C는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면 D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A 이렇게 전기 용량,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으로 바뀔 수 있고 V는 E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를 구해보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여기 이제 2의 제곱이 오겠죠. 2의 제곱이고 A 하나 있고 D는 하나가 약분돼서 D도 하나만 있게 되는데 이 A 곱하기 D는 축전기의 평행판 축전기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양편을 이 부피로 나눠주면 부피당 에너지가 되겠죠. 즉 에너지 밀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U는 축전기의 전기장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죠. 그 결과 여기 전기장에 제곱이 들어있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 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왼쪽의 그림은 축전기의 전하가 비어 있을 때 양단의 전위차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축전기의 전하가 점점 채워져 나가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V는 C분의 Q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Q라고 나왔는데 이걸 이제 책에 있는 표시대로 하면 Q'이 돼야 되고, 여기 V도 변수 V'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최종적으로 전하가 우선 A라고 돼 있는데 A는 그래프를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때 이제 최종 전하량이 Q가 되는 거고, 그때의 전위차가 V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Q는 C, V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Q와 V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뭐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전기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인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100V의 전압을 가하였습니다.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2분의 1 C V 제곱. 여기는 지금 C와 V만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바로 써주면 되겠죠. 자, 전기 용량은 0.5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위차는 100V 그대로 다 넣으면 페럿 곱하기 볼트의 제곱은 바로 좌변이 1이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바뀌어지겠죠. 요거 이제 단위를 본 거죠. 페럿 볼트의 제곱인데, 페럿은 쿨롱 퍼 볼트고 볼트의 제곱이 곱해지면 쿨롱 볼트가 되는데, 이게 Q 델타 V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볼트는 줄 퍼 쿨롱이 돼서 쿨롱이 약분되고 줄만 남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나가죠. 자, 다음으로는 20-7절에 가서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유도기, 인덕터가 있게 되는데, 인덕터 양단의 전위차는 L, dIdt가 되고, 요거를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으로 표현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이 전류의 변화에 반대된다는 렌츠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이 A와 B 중에서 전위차는 A가 당연히 더 크죠. 지금 전류는 어쨌든 시계 방향의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전위차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전류가 증가한다면 이 LdIdt만큼의 전위차가 역으로 또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LdIdt가 이 AB 사이의 전위차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전류의 변화에 의한 전위차가 유도기 양단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식을 한번 보시면 이 입실론, 좌변에 있는 입실론은 전원의 전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가 이제 I가 R을 지나가면 IR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IR만큼의 전압 강화가 저항 양단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즉, 이 저항 양단의 전위차는 IR이 되는 거예요. 우리 V는 IR 열심히 잘 외웠잖아요. 자, 그리고 이 L, DIDT만큼의 전위차가 여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에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 DI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전류가 증가한다면 DI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게 역으로 이렇게 이제 전위차가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A가 B보다 전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역시 L에 의해 전압 강화가 L, DI, DT만큼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전류 I가 R을 지날 때 IR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IR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IR. 왜냐하면 저항을 지나면서 전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 유도기를 지나면서 전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역시 마이너스 L, DIDT가 돼야겠죠. 이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E 마이너스 VR 마이너스 VL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다면 VR은 IR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IR이라는 거고, 유도기에 의한 전압 강화 VL은 L, DI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전류가 감소하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전류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거 자체가 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아니라 전압 상승의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요 부호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전압 강화가 두 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편하게 또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써놓은 이유는, 자, 좌변 양변에 전류 I를 곱해보면 이게 I 곱하기 전압이 돼서 전력이 되고, I제곱 R 해도 전력이 되고, LI, DIT 해도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저항에서 열로 바뀌고, 이 유도기에서는 이 내부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에너지, 이건 자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LI, DI가 되겠죠. 여기 보면 왜냐하면 여기 DT 여기에 요 20-21식에 전류 I를 곱해보면 I 입실론 마이너스 I 제곱 R 마이너스 L I DI DT는 우변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아무리 곱해도.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전력에 항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유도기의 전력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전력이 되니까 DE DT가 되겠죠, 원래 DE DT. 그래서 DE만을 구해보면 DT를 여기서 빼면 되겠죠. LI DI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E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 U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DU는 LI DI가 되고,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DU는 LI DI 해서 U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전류가 처음 전류 0에서부터 I까지 증가한다면, 그렇죠?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는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0에서부터 i까지 어떤 과도적인 구간을 거쳐서 증가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IDI를 적분해 주면 2분의 1 LI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변수와 값을 좀 구별을 하자면, 여기 이제 첨자로 이렇게 프라임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I 프라임, I 프라임을 변수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소문자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 되고, 이 유도기가 솔레노이드라면, 물론 이제 솔레노이드라면 그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을 넣어보면 뮤제로 N제곱 V였고요. I는 B가 뮤제로 I가 되니까 뮤제로 NI, I를 거꾸로 쓰면 뮤제로 N분의 B가 나오겠죠.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L 자체가 I분의 N 파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Li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L이 I분의 N 파이가 되고, 여기에 다시 I 제곱을 곱하면 2분의 1 N 파이 I가 나오겠고요. 파이라고 하는 건 바로 B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를, 지금 이게 U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U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식이나 동일한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고 치자면 부피가 들어가죠. 부피 V, 이게 부피예요. 솔레노이드의 부피, 이게 전압이 아닙니다. 유의하시고. 그래서 역시 전체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주면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데, 첨자로 B를 붙인 건 자기 에너지 밀도입니다. 즉 여기 이제 B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기장 에너지 밀도가 E의 제곱에 비례했던 것처럼 자기장 에너지 밀도도 B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례 상수가 여기서는 2μ 제로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오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전기장 에너지 공식하고 자기장 에너지 공식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자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RC 회로와 RL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RC 회로와 RC 회로를 보게 되면 왼쪽 그림에 전원이 있고 R 저항과 C 커패시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닫으면 전하량은, 자,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C 축전기에 들어가는 이 전하량이 스위치를 닫아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전하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전하가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순차적으로 차이게 채워지게 되는데, 그때 이 저항 R 때문에 더 잘 못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있으면 채워지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저항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요식을 보게 되면 E는 C분의 Q 더하기 IR, 역시 이제 전압 식이 나오죠. 전원의 전압은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와 저항 양단의 전위차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쪽 이제 다 몰아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Q가 되는 거죠. 물론 I도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I라는 것 자체가 dQ dt죠. 그래서 이걸 전류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요 I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I는 R분의 입실론, 그죠? 그리고 RC분의 Q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I였습니다. I의 값이 전하 사이의 관계가 바로 dQ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좌변은 Q의 미분이고 우변은 Q가 들어있고 상수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한 번 미분한 것 그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통분을 해서 RC로 통분해주면 RC분의 Q-CE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은 다시 보면 Q의 미분, 오른쪽은 Q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변수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양변을 Q-C 입실론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Q-C 입실론분의 dQ가 되겠고, 그리고 dt를 또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RC분의 1 dt만 남게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볼 수 있는데, 좌변은 이제 Q에 대한 항으로 되어 있고, 우변의 변수는 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Q의 양을 시간의 어떤 순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이제 적분하게 되면 최종 시간과 처음 초기 조건에 대한 식만 주어지면 전하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적분은 이제 수학적인 과정이 되니까요. 여기 Q 1차분의 DQ 해주면 이게 이제 역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n의 형태가 로그의 형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변은 그냥 t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t만 되겠죠. 이걸 이제 q에 대해서 식을 q에 대해서 써보는데, 좌변, 우변, 양변의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게 되면 qt는 q에 대한 식이죠. q는 c 입실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C2는 최종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Q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다가 전하가 꽉 차이면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그러면 저항에는 전이차가 없고 전원의 전이차가 모두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와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V는 C분의 입실론이 되겠죠. 요 입실론과 여기 V가 같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V는 C분의 Q가 되기 때문에 C 입실론은 바로 최종 전하량 Q가 되는 겁니다. Q 곱하기 여기 이제 괄호 안의 함수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은 다 수학적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식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하량이 최종적으로 Q가 쌓이는데 그 증가하는 모양새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때 익스포넨셜 여기 RC분의 T에서 위 분모가 시간이면 분자도 시간 항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RC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련된 상수값이 되는 거고, 이름을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타우를 써서 RC가 되는 거죠. 타우는 RC.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1이 될 때, 즉 T가 RC와 같은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죠. T가 RC와 같은 시간이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즉 익스포넨셜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자, 익스포넌트인가요?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 2분의 1은 약 0.37 정도가 되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은 6.3 정도, 0.63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 전하량이 Q가 되는데, 또는 C2가 되는데, 실제 변하는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0에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요거죠. 함수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Q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Q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도적인 형태의 RC 회로의 축전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의 시간의 함수가 구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Q를 미분하면 dQ dt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걸 미분한 C는 미분해도 이제 상수니까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RC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R분의 전원의 기전력 입실론 곱하기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그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 그래서
충전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류의 값, 전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고, 여기 RC를 이제 타우라고 쓰고 RC 회로의 시간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RC를 곱하면 그대로 시간 초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은 이제 옴이 되겠고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페럿, 그래서 옴 곱하기 페럿은 초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 방전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꽉 차 있는 축전기 또는 일부가 차 있는 축전기에 전하가 있을 때 이걸 저항에 연결해 버리면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전하가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있는 전하량, 이제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 스몰 q예요. 이건 변수가 소문자로 잘 돼 있네요. 그럼 처음에 q가 들어있었어요. 대문자 q. 이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방전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의 수학적인 또 과정이죠. 미분 과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원 역할을 축전기가 하겠죠. 축전기에 들어있던 전하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축전기의 양단의 전이차는 저항 양단의 전이차와 같겠죠.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C분의 Q가 되고, 저항 양단의 전이차는 IR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Q는 IR이라는 식으로 형태가 변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원이 없다고 하고 전원의 기전력은 0이라고 두고 0 마이너스 C분의 Q 마이너스 IR을 써준 겁니다. 결과는 C분의 Q는 IR이라고 식과 동일해지게 되고, 이건 미분이 변수 분리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해낸 QT는 처음 전하량 Q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이 되는데, 여기에도 RC가 등장을 하죠. 역시 시간상수 RC가 되는데, 얘는 처음에 Q가 들어있을 때 이 RC라는 시간이 지나면 남은 전하량은 처음 거에 약 37%만 남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RC 회로의 전하량과 흐르는 전류, 한번 미분하면 다시 전류가 나오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여기 양전하가 이렇게 방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처음에 충전할 때는 이렇게 전원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해줬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반대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 굳이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잡기는 어렵고 설정하기는 어렵고, 처음이 플러스면 나중에 방전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아예 지우고 방전 시 이렇게 여기 말을 써줬으니까 그냥 이대로 알아도 되겠죠. 방전 시의 순간 전류의 크기 RC분의 Q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의 T제곱인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RL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L 회로는 R과 L이 직렬 연결된 회로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앞에서 이런 식을 공부했었죠. 자, 이 양변에 역시 전류를 곱해서 전력의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 즉 I가 포함된 얘를 X로 보고 DI는 그대로 DX의 부는 반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I가 들어간 변수를 치환해서 조금 쉬운 형태의 변수 분리 형태로 적분을 구해주고, 다시 치환했던 걸 환원시켜주면 전류, 시간에 대한 전류 함수가 이런 형태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RC 회로의 전개 과정하고 완전히 동일한 수학적 과정이 됩니다. RC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개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입실론 마이너스 C분의 Q 마이너스 IR. 그래서 Q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줬었죠. 자, 이거 역시 자세히 보시면 이건 이미 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굳이 변수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도 RC 회로의 충전 과정에서의 미방 구했던 과정하고 완전히 동일한 식이 되는 걸, 동일한 형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Q가 아닌 I를 구한 거죠.
I를 구했더니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역시 앞에서 전하가 증가했던 대로 전류가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간항만 남겨놓고 보면 이 분모에는 R분의 L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모에는 R분의 L. 그래서 이 R분의 L을 시간상수, 역시 시간상수로 부르는데, 물론 여기서는 RL 회로의 시간상수죠. 자, RC 회로에서의 시간상수는 그냥 RC였습니다. RL 회로에서의 시간상수는 R분의 L이 된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전류는 처음 전류에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서 그 감소하는 모양도 역시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제곱 형태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RL 회로까지 살펴봤고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면 RL 회로잖아요. 여기 RL 회로. 스위치를 닫는 순간 회로의 시간상수를 구하라. 근데 이 닫는 순간의 시간상수는 여기서 RL에 의해서 이미 구해지는 겁니다. R분의 L을 구해보면 저항이 6ohm이 달려있는 거고 L은 30mH죠. 계산해보면 5mm 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전류가 어떻게 충전되는지 충전 과정에서 전류를 구해보면 R분의 입실론 1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형태로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4제곱 형태가 음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형태의 식을 구해보면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나면 0으로 근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여기 R분의 입실론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류는 구했는데 그럼 전위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류는 처음에 0에서 전류가 증가해서 나중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V는 IR, VR은 IR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VL은 L에 걸리는 전위차가 되는데, 자, 지금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델타 VR은 여기 델타 VR은 이게 IR이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식의 I를 가져다가 여기다 그대로 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가 증가하는 요 주황색, 오렌지색 이 그래프는 바로 전류 그래프하고 동일한 모양이 되는 거고, 이걸 어떤 값에서 또 빼주는 거죠. 전체 전압에서 VR만큼 빼주면 그 전압이 VL이 되겠죠. 그래서 VL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0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전기 회로의 일률이 되는데, 우리 에너지 Q의 전위차를 V만큼 높여주고 싶을 때 또는 낮춰주고 싶을 때 필요한 일이, 높여줄 때는 이제 QV가 되겠죠. 이때 V는 그대로 두고요. Q를 IT로 바꿨네요. 그죠? 우리 I가 T분의 Q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ITQ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VIT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T로 나눠주면 바로 P가 됩니다. 전력. 일이나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전력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ITV에서 T가 약분돼서 IV가 바로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하는 일 또는 전력은 그대로 IV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항이 있다면 저항은 IR이 되니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소모 전력 또는 열로 변환되는 변환 전력은 I제곱 R이 되겠고요. 또는 I가 R분의 V죠. R분의 V 곱하기 V를 해주면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1와트, 전력의 단위는 이제 와트를 쓰게 되죠. 전력의 단위는 와트. 우리 일률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일률을 전기회로 또는 전기에서는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전력,
일률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일률의 단위 와트였죠. 와트는 1V 전이차에서 1A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W는 또 PT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P가 T분의 W라는 간단한 정의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의 바로 교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나와 있는 회로 형태가 이제 저항만 연결된 회로가 나와 있죠. 자, 저항만 연결된 회로에서는 이 전원을 이렇게 이제 교류 전원을 주었을 때, 이때는 이제 전압이 사인 형태로 변화되는 이런 이제 교류 전압이죠. 그럼 전류도 동일한 형태의 사인 형태, 사인 함수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전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최대가 될 때 전류도 최대가 되고, 전압이 0이 되면 전류도 0이 되고, 함수가 둘 다 사인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위상자의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과 전압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같은 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의 의미는.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전력에 대해서 또는 실효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데,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변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부터 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0에서부터 변했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부터 변했는가?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 점을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전류가 있는데,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형태로 계속 대칭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전류는 뭐 0이 돼서 우리가 평균을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이 면적을 구해요. 이 면적을 구해서 이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을 만들어내고, 그 직사각형의 그 높이를 우리가 이제 실효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바로 RMS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류 최대 있죠, 이만큼의 이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눈 값, 이게 최대 전류가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 0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0에서부터 제곱한 값을 여기 i 제곱을 쓴 거예요. B번 그림은 i 제곱을. 그래서 i 제곱을 이거 이제 평균 값을 구하면 실제로 이제 2분의 i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루트를 해줘야 이제 같은 원래 차원으로 돌아오겠죠. i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루트 2분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바로 일정한 전류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효 전류라고 할 수 있고, 직류를 가정했을 때 동일한 크기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 평균 전력은 I RMS의 제곱 R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 우리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I 제곱 R인데, 직류인 경우에 이 교류 전원과 동일한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그 전류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IRMS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IRMS 제곱 R,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I 제곱 R에서 이 I를 실효 전력 값으로 바꿔 넣어주면 그게 바로 교류에서의 평균 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고, 같은 의미로 전압도 지금 최대 전압이 이렇게 사인파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최대치 전압이 있는데, 그걸 루트 2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전압을 우리가 이제 실효 전압이라고 또는 RMS 전압이라고 하는데, 루트 2로 나눠지는 건 0.707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 71% 정도가 되는 최대값의 약 71%보다 조금 더도 안 되죠. 루트 2분의 1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죠. 순간 전압은 여기 이제 최대 전압이죠.
200V가 최대고 여기 이제 사인파 형태로 0에서 200까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0까지 계속 다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100옴의 저항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RMS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V는 IR 쓰면 되죠. V는 IR 써서 먼저 이제 순간 전압의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누면 그게 141V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RMS 전압이 되는 거고, 이 RMS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VRMS, V시로 같은 겁니다. 저항으로 나눠주면 그게 또 RMS 전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최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그때는 최대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최대끼리, 또는 매우 순간은 순간끼리, 시료는 시료끼리 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 이제 다음 내용 가죠. 자, 이번에는 전원의 교류 전압의 전원의 축전기가 있을 때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또 VC가 구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교류가 되잖아요. 교류가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는 DQDT, 이렇게 DQDT 요식을 알고 있겠죠. I는 DQDT가 되는데, 그럼 이 Q는 어떻게 되냐? Q는 CV예요. Q는 CV. 그런데 V가 지금 최대 전압에서부터 사인파 형태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CV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Q는 CV, 이걸 이제 우리가 쓰면 Q는 CV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 형태가 돼 있죠.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 형태가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걸 여기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걸 또 전류를 구하려면 Q를 미분해 주면 또 전류가 나와요. 자,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가 앞으로 하나 나가죠.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코사인 함수는 사인 오메가 T를 우리 2분의 파이만큼 수평행 이동한 거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이 t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메가 t가 되게 하려면 t에 t 마이너스 2 오메가 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음의 축으로, 즉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전압이 0부터 증가하는 사인 모양일 때 전류는 이게 왼쪽으로 90도만큼, 시간 오메가 t 곡선에 오메가 t인데 여기는 이제 t라고 돼 있죠. 그럼 t는 오메가 분의 2 오메가 분의 파이, 2 오메가 분의 파이. 그런데 이 오메가가 바로 t 분의 2 파이죠. 파이. 그래서 4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항에서는 4분의 1주기, 360도를 1주기라고 한다면 이 4분의 t는 90도에 해당하겠네요. 요 값은, 그렇죠? 그래서 90도만큼 앞으로 이동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값이 여기 B일 때 최대였, D일 때 최대였는데 전류는 그 앞에서 이미 최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게 코사인 곡선이잖아요. 여러분 코사인 사인 공부하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자면 전류가 전압보다 미리 앞서서 최대가 돼 있죠. 전압은 전류보다 좀 느리게 시간이 좀 지나야,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4분의 t, 4분의 주기만큼의, 주기의 4분의 1만큼이 지나야지만 전압이 이때서야 이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고, 또는 전압은 전류보다 느리다고 하는데, 위상으로 표현해주면 360도를 한 주기라고 봤을 때 90도만큼의 위상이 전류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측정을 여기서 한다면, 지금 현재 전류가 최대이지만 이렇게 90도가 더 돌아가면 그때 전압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느리다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우리 V는 L dIdt라고 알고 있잖아요. V는 L dIdt. 그렇죠? 그래서 요식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V는 지금 V sin 오메가 t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V는 V sin 오메가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를 구하려면 요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L분의 최대 사인 오메가 t dt가 된다.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i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는 v 함수를 적분해서 L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L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di를 구해낸 거고 i를 적분하면 바로 di를 적분하면 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를 포함한 형태의 사인 모양에서 이제 함수를 바꿔주려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삼각함수에서 혹시 이제 공부했다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코사인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코사인 그래프 그려봤었는데 요거에 마이너스 뒤집어주면 바로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을 기준으로 역시 보자면 전압은 0에서부터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전류는 어때요? 90도 지난 순간에서 그때서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압이 더 빠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전압의 위상이 전류 위상보다 90도 더만큼 빠르다. 전류가 90도만큼 느리다. 그래서 위상도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V가 먼저 최대, 전류는 90도 지나서 최대가 뒤늦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하나씩 더 추가를 해보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했었죠. I는 오메가 CV.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전류의 최대값이죠. 전류의 최대값이 코사인의 앞에 붙어있는 오메가 CV가 됩니다. 오메가 CV는 여기 전압이 들어있는데 본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최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저항에 해당하는데 실제 회로에는 저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R과는 다른 기호 X를 쓰게 됩니다. 근데 축전기가 만드는 X가 되는 거죠. 이 X를 리액턴스라고 얘기하고 축전기에 의한 리액턴스를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를 구해보면 바로 오메가 C 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메가는 각진동수,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교류의 각진동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XC는 바로 오메가 C 분의 1이 되죠.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 되는데 축전기에 의한 교류에서의 저항 역할을 하는 리액턴스다 이런 얘기예요.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또는 2 파이 F C분의 1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둬야겠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리액턴스가 감소해서 전류는 잘 흐를 수 있겠죠. 이 관계 다시 보세요. 오메가가 감소해요.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X는 증가하겠죠. X가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겠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저항처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교류 유도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I를 구해봤더니 I는 오메가 L분의 V 형태가 앞에 값이 되고 이게 사인 함수 형태로 뒤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전류의 최대값은 오메가 L분의 V가 되는 겁니다. I 최대는 오메가 L분의 V 최대가 되고, 자, 전압을 나눠서 전류가 됐으니까 이 오메가 L 자체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데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 X를 넣어서 역시 이것도 리액턴스라고 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도기 L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도 용량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도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리액턴스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 2파이 오메가 F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리액턴스를 공부했죠.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 자, 이거 꼭 공식으로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LC가 모두 연결된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전원에 전압이 있는데 전압이 어떤 형태로 이제 가해지게 되겠죠. 그때 저항 양단의 전압, L 양단의 전압, C 양단의 전압을 각각 VR, VL, VC라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럼 이 V들을 다 더하면 전원의 전이차가 되겠죠. 그래서 V 최대의 값을 구해보고자 하는데 하나씩 구해보는 거죠. VR이 최대, VL이 최대, VC가 최대인, 이건 이제 순간이에요. 이건 순간. 최대값이 IR, 여기는 IX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인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VR, 요 순간이라고 하지 말고 순간 값이란 얘기죠. 즉,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굳이 이름을 뭐 붙이자면, 순간 전압,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교재처럼. 자,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 전압들을 다 더하는 거죠. 직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류는 다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직렬이죠. 직렬에서는 전류가 다 동일하죠. 여길 들어온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축적이 될지언정 전류는 축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동일하면 자, L을 보면 L은 전압이 더 빠르고 C는 전류가 더 빠르니까 전압이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L에 의해서는 전압이 빨라지고 C에 의해서는 전압이 느려지게 되는 거고 저항은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죠. 이 각각의 이 소자 양단의 전압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최대 이거 순간 이 전원의 이 전압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VR의 제곱 더하기 VL-VC가 되는데 VR과 VL은 90도, VR과 VC도 90도. 이렇게 이제 위상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전압 지금 이 회로의 경우에는 전류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전류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전압, 저항 양단의 전압은 그냥 VR이 되고 이 위상은 전류의 위상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L은 전류를 더 느리게 만들죠. 그래서 전압이 빠르게 되고 C는 전류를 빠르게 만들고 전압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VL과 VC는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90도 빠른 거, 얘는 90도 느려지게 되니까 180도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위상차가 위상이 서로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V는 IR이고 VL은 IXL, VC는 IXC가 돼서 여기를 우리가 I로 이렇게 빼내주면 이게 V가 IR인데 여기 R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고 G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G는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가 L도 있고 C도 있다면 XL과 XC의 차이가 되는 거죠. 서로 역할이 정반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X는 XL-XC 이게 바로 리액턴스, 저항, 임피던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전압의 위상과 이 저항의 위상이죠. 저항 양단의 전압의 위상. 그건 전류의 위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상이 같은 테니까. 여기에 바로 이 유도기와 전기 용량에 의한 전압의 위상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VR분의 VL-VC 요거를 우리 IR, IXL, IXC라고 볼 수 있으니까 I를 약분해서 저항 R분의 XL-XC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위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각까지는 좀 어렵다 싶더라도 이 임피던스 구하는 건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의 단위는 그냥 저항의 단위인 옴, 그리고 임피던스도 단위는 다 옴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RLC 회로가 앞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L과 C는 역할이 정반대죠. L은 전압이 빠르도록 해주는 거고, 전압이 빠르게, 그리고 L은 전압이 느리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전류에 대해서 다 90도만큼 빠르거나 90도만큼 느리게 하는 역할이 되니까 얘네들은 다 180도 위상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VL, VC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에 따라서 얘네들의 기여도가 즉 회로에 나타내는 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C로 전류를 구해보면 이렇게
임피던스 분의 V 시료 전압을 쓰면 되고, 그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XL과 XC가 같다면, 여기 같다면 XL, XC가 같다면 분모는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고 전체 값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가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바로 전류는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최대가 되는 이런 경우니까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전원의 전압이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저항값, 예를 들어 가장 큰 저항값이라고 했을 때 이 순간에 즉 전원의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와 같을 때는 R이 아주 커요. 저항이 전류가 아주 크게 흐른다는 얘기죠. 시료 전류가 아주 크게 흐르는 반면 전원의 주파수를 좀 줄여주거나 또는 반대로 좀 높여줘도 이 전류값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임피던스 Z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저항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류에서의 저항만 저항이라고 하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더해서 임피던스 Z로 많이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을 때니까 XL과 XC가 같을 때면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의 주파를 사용하면 가장 많은 전류를 외부로 흐르게 할 수 있고 효율이 좀 큰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RLC 회로 예제를 예전 교재에 잘 나와 있고 이미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255의 저항이 있고 0.6 켈리의 유도기, 3.5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제 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XL과 여러분들은 XC를 구해야 되는 거죠. XL은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R과 XL, XC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명은 아니지만 이 둘을 같게 만든다면 공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임피던스 G가 그대로 R이 될 겁니다. 공명이 되면 리액턴스에 관련된 항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예제 10번 문제도 구해볼 수 있어요. 유도계수 주어져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저항 있죠. 이건 R, L 회로인데 C 값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료 전압이 20V, 주파수가 796Hz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명이 되려면 F0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LC는 2파이 F0분의 1 양변 제곱하면 LC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C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L이 주어져 있을 때 공명이 됐다면 전기 용량 C는 얼마짜리인지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었죠.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그러니까 C는 뭐가 되겠어요? C는 L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로 쓰게 된 겁니다. 뭐 이거나 동일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래도 C를 구해 보니까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는 거고, 최대 시료 전류는 I 시료는 G분의 V 시료 계산이 쉽게 돼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좀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영상이니까 계속 돌려볼 수 있겠죠. 자,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